이슬이 마술이 상표 마법사 이슬이 벨리사입니다. 상표를 출원하시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출원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했다고 하는 소리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어떤 루트로 출원을 할지 결정을 하시려면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과 셀프로 혼자서 나홀로 출원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표 출원 절차 자체는 정말 간단해서 10분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상표 출원 따라하기 영상도 많이 존재하는 만큼 상표 출원 절차 자체는 혼자서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이 간단합니다. 저도 제 채널 상표 마법사에서 첫 번째로 업로드한 영상이 셀프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나는 셀프로 출원하겠다 하시는 분은 영상 끝에 나오는 셀프 출원하는 방법 영상을 클릭하셔서 바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표 출원 절차가 간단하고 혼자서 출원을 하게 되면 변리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출원 수수료가 생략되어서 저렴하게 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특허청 통계를 살펴보면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건수는 매년 약 20만 건이지만 혼자서 출원하는 건수는 약 5만 건에 불과해서 변리사 대리를 통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약 4배가량 높은데요. 즉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셀프로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 4가지 차이점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용과 편리함입니다. 상표는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상표 출원 후에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 상표권이 발생해서 내가 내 상표를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 출원 후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심사관은 출원서가 제출된 방식에 이상이 없는지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 방식 심사에서 이상이 없게 되면은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표법상에는 상표 출원을 거절시킬 수 있는 거절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상표법상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용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상표 출원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 출원서를 보고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출원했더라도 등록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들은 극히 일부이고 상표법상에는 더 많은 거절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 중 한 가지에만 저촉이 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절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절 이유 통지라는 것을 해서 출원인이 이 거절 이유에 대응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절 이유에 대응해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지나서 심사관이 내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내 출원에 대해서 등록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출원인 나는 등록료를 납부해서 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차이점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비용 자체는 혼자서 출원할 때에는 변리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출원 수수료가 생략되기 때문에 혼자서 셀프로 출원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원 단계는 1단계에 불과하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인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심사 단계에서 내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통지돼서 대응을 하게 되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없이 혼자서 출원해서 내가 이 1단계의 상표 출원 비용은 아꼈다고 하더라도 거절 이유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상표 등록 전체 비용은 오히려 혼자서 출원을 하는 것이 더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함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 출원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서류가 접수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서류들에는 제출 기한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 내에 적절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거절 이유가 통지될 경우 2개월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 이유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출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고 이렇게 입력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내 출원이 상표 등록 거절되게 되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 내 출원에 접수된 통지서들 그리고 내 출원에 잡힌 기한들을 변리사가 꼼꼼하게 챙겨서 출원인에게 잘 설명을 해줄 거고요. 또한 출원인인 내가 기한을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리사가 기한이 임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리마인더를 해서 이 기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표를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수많은 서류들과 기한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 측면입니다. 상표는 출원 후에 등록까지 결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반에서 많게는 2년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내가 1년 넘게 상표 출원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표에 대한 거절 결정서만 받아보게 되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거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절 이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변리사를 선임하더라도 거절 이유에 대한 극복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등록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표의 대표적인 유형은 내 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서 등록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상표가 상품에 대한 단순한 성질을 직감시키는 용어에 해당해서 상표의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때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전에 선행상표 검색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선행상표 검색을 하고 출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아니면 극히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질 표시를 직감할 수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출원하는 게 아니라 도형이나 로고를 결합해서 출원하자고 다른 제안을 하고 출원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를 출원한다고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특허사무소를 검색하다 보면은 상표 등록 가능성 100% 보장 이런 문구들도 가끔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진짜로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보셨다면 이러한 특허사무소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할 경우 등록 가능성을 100%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등록 가능성이 애초부터 너무 낮아서 추후에 거절 이유가 통지되더라도 거절 이유 극복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표들은 애초부터 출원을 제한하지 않고 조금 변경해서 회피하는 출원 방향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 사업에 적합한 상표권 확보 측면에서입니다. 내 상표권에 대한 권리 범위는 출원서에 입력한 상표와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표권의 권리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출원서에서 입력한 상표와 지정 상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표랑 지정 상품이 내 사업 분야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요. 또한 경쟁 업체를 효과적으로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내 권리 범위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상표랑 지정 상품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혼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권리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형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때 내가 누락하고 상표를 출원한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내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 상표를 출원하다 보면 내 사업 방향성과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표랑 지정 상품이 설정이 되어서 상표 출원 후에 등록되더라도 부실한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과 변리사 대리를 통해서 출원하는 방식이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성대로 상표를 출원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물론 셀프로 혼자서 출원을 하시더라도 운이 좋으면 거절 이유 없이 등록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셀프로 혼자 출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을 해주시고, 또한 상표나 상품이 내 사업 분야와 적합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정도는 검토하신 후에 출원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상표 마법사 재생 목록 중에 상표 등록하는 법 부분에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상표를 혼자서 출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상표에 대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표 마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